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기와 도서관, 오늘은 커뮤니티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공간과 장소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고고학 발굴할 때도 책에 더미가 나오고 그것을 정리한 목록이 나오면 도서관이라고 정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15, 16세기에 그 오래된 고고학적으로 도서관을 발굴할 당시에 도서관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도서관의 어떻게 보면 생태였을 거라 봅니다. 즉 도서관은 그러니까 퍼블릭에 개방된 공간이라기보다 닫힌 공간 개념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것이 미국 독립 후에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흥행하면서 열린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시 공간의 지역의 갇힌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세기 넘어서 21세기 가면서 디지털 자원이 생성되어지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열린 공간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도서관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면 닫힌 공간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 얘기는 이 장사가 뭔가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고,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사회가 되었던, 대학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연구소가 되었던, 전부 그것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본다면, 도서관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구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서포팅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주제, 어떤 영역을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을 많이 달리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속성은 같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 개념이 약간 열린 개념입니다. 도서관이란 공간이 의미가 없고, 도서관이란 장소가, 특정 장소가 의미를 갖지 않는 열린 공간 속에서 사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사사가 컨덕팅 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그것이 공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가상 공간으로, 가상 세계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서의 역할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던 사서 중심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에 필요한 장소를 열린 공간 속에서 제공해주던, 어떻든 커뮤니티란 어떤 집합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커뮤니티는 왜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는 구조를 선택했을까? 도서관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말하면, 소위 공동체라고 말하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좀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면 공동체의 기본은 생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협업해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라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소위 그 지식, 정보에 관련된 얘기를 보면 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20세기에 나타난 경영 원리 중에 하나인 실행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그 확장 개념 속에서 본다면 문화 공동체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기본은 문화 공동체였을 거라고 봅니다. 도서관은 그런 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자원, 리소스가 아닐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동체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단 학습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내가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학습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 학습 공동체 하니까 저기 자원이 있어야 해, 책이 있어야 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에다 카페를 하나 딱 열었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목공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목공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주도적으로 목공 얘기를 나눠야겠죠. 그 제가 먼저 카페를 열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공 상식을 계속 글로 올리면서 관심 가진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그 회원의 등급을 매겨가면서 이제 그 카페에 기여도겠죠. 그 사람들 등급 관리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카페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네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가르쳐 주는 과정에 나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 그런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모든 자격 있고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이제 행위가 일어나죠. 소위 게시판이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얘기들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 이제 검색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중복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커뮤니티에, 카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질문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아서 코너를 만듭니다. 아, 저기 가면 목공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볼 수 있어. 그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분류를 하겠죠. 도서관의 자원을 만드는 방법이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구심점에 의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을 해가고 그것에서 추출되어진 지식자원을 조직하는 형태가 아마 도서관의 자원, 책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물론 순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념적, 관념적인 얘기를 쭉 하자면,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책들도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분류와 분류에 대한 2차, 3차 자원을 개발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조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도서관의 주 목적이 아니라 도서관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진 도구로서 조직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학습 공동체는 그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메커니즘,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서관이다라고 놓고 나와. 아, 도서관은 커뮤니티가, 자생적 커뮤니티가, 그 누가 통제하지 않고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그 속에서 자기의 지식 학습 활동을 하는 곳이구나.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전에 아마 그, 제가 그 소설, 우리나라의 옛 소설을 제목을 깜빡해 버렸는데, 그 돈벌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서생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 맨날 책만 읽어서 뭐가 되냐, 그래서 구박을 하니까 이제 쫓겨나니까 나가서 장사를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만드는 얘기. 제가 갑자기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공부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효과를 더 발휘시킬 수 있고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소위 20세기는 경영 전략 중에 하나인 게 실행 공동체라는 거예요.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은 일을 잘하고 어떤 직원은 일을 못하고, 근데 그네들이 그 일을 서로 잘하고 못하고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생산성도 별로 높아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런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게 뭐냐면, 아,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가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을 넘어선 각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기 지적 노하우, 암묵 지식을 끄집어내서 공유하면 참 좋겠다. 학습 공동체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각각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진행되게끔 하는.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서의 역할이겠죠. 사서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읽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지식을 쌓기 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냥 일반 취미 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목적이 와서 책을 읽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축되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고, 저 사람이 관심 갖는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 사람을 모아서 장을 만들어주면 확산되어질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강연이라든가 강습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서 클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끄집어내서
공유하게끔 만들고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상에서 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 카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그 회원들 스스로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걸 배울 수 있게끔 하고 어느 순간 자기도 기여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면 기여하게끔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실행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도서관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학습 공동체는 사서가 자원을 구축하고 그 자원의 접근성과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적합성들을 굉장히 높여줌으로써 스스로 자기 학습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에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사람들을 그룹핑 해가는 더 조그마한 규모의 커뮤니티를 그 속에서 양성하고 그 커뮤니티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강습을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또는 뭐 요즘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제 실습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서관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어떤 형식을 갖고 있던 그것들은 전부 커뮤니티 중심의 움직임인데 이 커뮤니티가 지역사회를 하느냐 어떤 연구를 중심으로 하느냐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 커뮤니티가 움직인다면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가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너희 도서관의 비전이 뭐고 철학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도서관은 독립기관이기보다는 종속기관이기 때문에 그 종속이라는 의미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커뮤니티는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집단, 그게 지역사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다양한 형식의 커뮤니티가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종속된 도서관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커뮤니티의 철학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의 철학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 갖고 있는 대학의 어떤 교훈이라든가 대학의 철학이라든가 연구소면 연구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지 하는 것들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그 사람들 이렇게 고문시켜서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실행 공동체로서 그들이 서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체 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의 얘기들입니다. 미국의 독립 후에 많은 이민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언어도 다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 문화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 같은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소위 미국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지향, 미국의 어떤 비전, 철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키우고 공공도서관에 책을 넣어둠으로써 그 책을 읽어서 주민들에게 무엇을 만드나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그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강했던 얘기죠. 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켜 가자는 것이고 통일이 어떤 이념에 대한 통일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땅 속에서 소위 개척과 독립과 이런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철학 문화를 만들어가는 틀 속에 도서관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럼 도서관이 그만한 역량이 있었고 그만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는 건 거지 않습니까? 학습을 하고 스스로 저희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 좀 방향성을 잡아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면 충분히 그렇게 끌 수가 있겠다. 그래서 궁극에는 그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이 지향하는 어떤 교훈, 목표, 철학 그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네들의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기초 자원으로 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필독 도서처럼 만들고 아니면 어떤 포스터를 통해서 또는 그런 공동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연을 연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끌어가는 것이 결국 방법은 책을 읽히고 공연, 강연, 강습,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도 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큰 틀 속에서 흘러가게끔 하는. 그럼 도서관이 갖고 있는 지향하는 보편적인 비전은 뭘까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지역사회의 어떻게 보면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의 생각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양함 속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다양하다고 해서 막 뿔뿔 흩어지고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스쿨, 물고기의 큰 흐름을 만든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표출할 수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끌어가는 것. 그게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결국 학습 공동체, 실행 공동체, 문화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를 또는 이 커뮤니티 전체를 하나의 집단 지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이라는 얘기죠.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어떤 지식을 막 심어준다거나 어떤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속에서 전부 각기 움직이지만 그네들이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결국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것이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가진 생각들에 큰 비전을 담아주고 그 속에서 서로 견지하고 토론하고 다양성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면서 결국 그들이 이룬 것은 큰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집단지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게 저 지역의 특성이구나. 자기의 특성을, 자기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죠. 한번 옛날 시족사회를 놓고 본다면 가족이 쭉 모였을 때 이 가족 속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내규가 있습니다. 규범이 있죠. 윤리가 있고. 설명도 적어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엄마가, 할머니가 쭉 이어가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집은 어떻게 꾸려가는지, 우리끼리 어떻게 화목하게 살아가는지,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옆집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라마다 소위 말하는 풍속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하는 행동 양태가 달라지게 되고 그들이 보여주는 커티시, 서로 어떻게 상대방 대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깊은 철학은 같을지 모르지만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면서 저 서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가 무슨 다양성을 키워가는 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성장하면은 이 지역사회가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집단지성을 통해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도서관이 그런 커뮤니티를 계속 생산하고 있고 키워가고 있고 확장시켜가고 있구나. 그래서 도서관은 자원의 공간이기도 하고 사세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궁극에는 이용자, 커뮤니티의 공간이고 커뮤니티가 어떻게 자생적으로 또 사세의 도움을 통해서 사세의 의도와 그 지역사회, 그 커뮤니티의 철학에 의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게 실은 도서관 사세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